너 혼자 미리 필요 없지. 다이버. 뭐지? 자리가 없다고 나 포워드였어. 포워드였어? 너 혼자 포워드였어. 얘들 다 밑으로 있어. 다 너랑 거리 두개 있잖아. 기원이가 몇 시 출근이라고 물어봤는데 20분 아니고 3시간 이후인데 22번 가볼게. 22번. 22번을 보시면 수가 끼워 넣은 거지. 항상 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항해 개수를 좀 신경 쓰자 내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22번은 뭐냐면 지금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은 거지. A1부터 해가지고 A2 해가지고 10개를 우선 집어넣고 얘가 이제 20이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 있는다. 이런 얘기지. 그럴 때 A1과 A10 이걸 곱을 구하시오 문제. 그러면은 등비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호를 좀 신경 쓰자고 했어. 여기 10개잖아. 10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한 번호를 내가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가 1번이고요. 2번이고 이게 3항이 될 거고 여기가 11번째 항이 되면 얘가 12번째 항이 되지 얘들아. 그치? 12번째 항이라는 거야. 항의 개수를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럼 얘가 이제 12번째 항, 즉 20인데 20은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첫째 항 요 2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지? 12번째 항이야. 11번 곱해야 되지. 그치?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급정화수 공비가 곱해지고 있어. 몇 번? 11번을 곱해야지만 12번째 항이 나온다. 그래서 아래 11제곱 얼마냐면 10이다. 요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어. 요거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저기 교차 이제 문제가 뭘 묻냐면은 이럴 때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첫째 항을 2로 잡았을 때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니? 한 번 곱한 거잖아. 얘가 두 번째 항이거든. 그 다음에 이 A10이라고 하는 건 11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적으면 얘는 2 곱하기 R.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10번을 곱했다는 얘기지. 왜냐면 11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4 곱하기 R의 11제곱 이걸 구하라 이거. 정답은 사실 항의 개수만 조금 신경 쓰면 돼.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23번은 숙제로 해줄게. 이거 등비수열 이런데. 그럼 항상 뭐 있지 아까 전에? 등비 중앙 배웠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이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 유도해 주면 되겠어. 그 숙제랑 먼저 했고. 그래서 24번도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숙제로 한번 해주고 오히려 우리 그 내신과 관련해서 25번에 좀 많이 나오니까 25번을 가볼 텐데 우리가 그 등차수열에서 예전에 배웠던 거 살짝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세수가 등차수열 좀 우리가 어떻게 뒀었지? 그렇지? 센터를 A로 잡고서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잡았죠. 이게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내수가 등차수열일 때는 가운데가 두 개니까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를 잡고 요 간격이 지금 얼마? 2D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A 플러스 3B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B 이렇게 네 개로 잡았지. 등차수열에서 얘기고 등비수열은 4개짜리는 안 나와. 왜냐면은 4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개짜리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는 어떻게 잡냐 이건데 여기 필수제 25번이지? 그러니까 25번과 관련해서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세수가 등비 그러면 세 개의 수를 이렇게 잡으면 돼. AR 그다음에 AR 제곱 이렇게 두고서 들어간다는 거. 내수는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면 25번에 가보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등비수열이 이룬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세근 자체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차 방정식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k 0이 얼마나 되는 3차 방정식인데 세근 자체를 어떻게 잡자? 이렇게 잡자는 거야. 세근을 a하고 ar하고 ar 제곱 이렇게 잡는 거지. 세근 자체를 이렇게 잡고서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세근의 합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뭐 두부끼리 곱해합 세 가지. 먼저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면 세근의 합을 구해보면 a를 묶으면 이놈이지. 얘가 마이너스 이런 번에 이놈이니까 얼마? 6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분의 곱해합 요거 한번 써볼게. 두 개끼리 곱을 했어. 요거 곱하면 a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A 제곱에 아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게 되지. 그래서 얘도 봅시다. 얘를 조금 공통인수 A의 제곱에 R로 묶으면 1 되고 여기 아래측 R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측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얼마? 20 마이너스 24.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조금 연립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밑에서 위로 나눠볼게. 밑에를 위로 나눠볼게. 그러면 이 약분될 것이고 남는 게 누구 남지? AR이 남지. AR이 얼마는 마이너스 4 이거 남지 않니? 밑에서 위를 나눈 거 이거 남아. 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세근의 곱이지. 세근의 곱 요거를 구해보면은 세 개를 곱하면 A 세제곱 A 세제곱 아래 세제곱이니까 AR의 세제곱 이런 게 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K라는 거지. 그럼 K 값 구하는 건데 요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K 값 나오지. K 값은 64 이런 식으로 제 문제가 K 값 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활용 갑시다. 등비수열 활용. 등비수열 활용 가면은 지금 얘는 나중에 이제 연계성이 좀 있어. 특히 이제 미적 이과생들은 연계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좀 정확인데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유형이 두 가지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유형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거는 그 세 번째 부분이야. 세 번째 줄 볼게. 유형이 두 가지야.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오려낸 부분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덥석 풀면 안 돼. 그렇지. 그 문제를 확인하고 지금 얘는 뭘 묻는 문제지? 오려내고 남아있는 거. 유형이 두 가지라고. 남아있는 걸 묻는 문제가 있고 오려낸 양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똑같은 그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그치? S라고 한 거지. 그러면 봅시다. 26번을 가보면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중점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중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 놈을 이렇게 오려낸 거지. 그럼 남아있는 건 요 부분이 남아있겠지? 기존의 양의 몇 분의 몇이 남아있는 거니? 4분의 3이 남아있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지금 문제 볼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는데 항상 첫째 항을 잘 봐야 돼. 첫째 항이 지금 온전한 정삼각형이 아니라 한 번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이 첫째 항이지. 그렇지 않니? 첫째 항이 누군지 잘 봐야 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야. 왜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않니?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제곱. 요게 정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 그러니까 루트 3이야. 정삼각형 면적이 루트 3인데 그럼 한 번에 시행을 하면은 요거에 지금 4분의 3이 남아있으니까 S1은 얼마냐면은 4분의 3에 3루트 3. 요게 바로 첫째 항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두 번째 시행을 할 건데 두 번째 시행을 하면 뭐냐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 이 부분을 또 오려낸다는 거지. 이 부분 오려낼 거고 요 부분 오려낼 거고 요 부분 오려내지.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S2라고 하는 거는 S1의 몇 분의 몇이 남아있지? 각각 4분의 1씩을 덜어냈으니까 4분의 3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만 해보면 돼. 그럼 S2는 요거에 4분의 3 루트 3 이거에 얼마냐면 4분의 3이 남아있다 이거지. 그럼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 아니니? 공비가 되는 거고 얘가 첫장이 되는 거죠. 그럼 S10을 구하래. 10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10번째 항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지금 현재 4분의 3이거든. 공비를 몇 번? 9번. 그렇지. 이게 다 말이니? 그러니까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4분의 3 집어넣으면 루트 3에 4분의 3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합으로 넘어갑시다. 마찬가지로 합이 좀 중요하고 등비수열 합을 볼 건데
외워야 될 게 하나 등장했지? 등비수열의 요 공식을 유도를 해볼 건데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이지? 다음 시간 내일 정도에 아마 요걸 배울 건데 여기다 살짝 그걸 적어놔. 등비수열 합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S-RS야. 이 Y라고 하는 건 공비를 의미하고 S-RS 이 형태로 유도를 하는 건데 얘는 몇 급수 해법.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몇 급수 해법과 동의하지. 몇 급수 참 말이 좀 특이하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거는.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뭘 유도할 거냐면 N항까지 합을 구해볼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은 A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공비 한번 곱했으니까 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요게 되겠지. 네 번째 항은 이놈이 될 것이고 이렇게 쭉 가서 지금 내가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할 거니까 n번째 항은 공비를 n-1 요거지. 요게 바로 뭐냐면 n항까지야. 즉 s야. 내가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공비라고 했지? 공비를 곱한다는 거야. 양변에 공비를 곱해볼게. 공비를 곱한 다음에 공비를 r을 곱하면 이제 분배가 될 거 아니니? 네, 분배가 되는데 한 칸 밀려 적어볼게. 여기다가 r을 곱하면은 ar이 되지.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공비 곱하면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요 앞에 있는 애가 a 곱하기 r의 n-2제곱. 거기다 r 곱했으니까 a 곱하기 r의 n-2제곱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a 곱하기 r의 n제곱 이게 되지. 이렇게 공비 곱한 다음에 한 칸 밀려 적었어. 그런 다음에 빼는 거야. 변변 빼는 거지. 변변 빼면은 좌변은 1-r에 s 이렇게 나오지. 변변 더 했어야 돼. 변변 뺐어. 변변 빼면은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모듈이 다 달라지지. 남는 거 누구 남아? 여기서 요거 남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남지. 그래서 a로 묶으면 여기 1-r의 n제곱 요게 나와. 되니? 변변 뺐어.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얘로 양변을 나눌 건데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아닐 때하고 1일 때를 나눠줘야 되겠어. 그러면 이 공비가 1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S는 어떻게 되냐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돼. 이 형태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양변에 내가 양변이 된다. 분자분모의 -1을 곱해주면은 뭐가 이렇게 뒤바뀌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은 두 가지 형태를 좀 기억하고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 뭐 결과는 차이가 없는데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사용하면 좀 계산이 좀 더 편하고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사용하면 좀 편하다는 거지. 용도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러면 밑에 봅시다. 공비가 1인 경우에 아니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그러니까 공비가 계속 같은 수가 곱해질 건데 1이 곱해져. 그러면 이런 수열 아니야? 3, 3, 3, 3, 3 이런 수열 아니니? 이런 게 바로 공비가 1인 수열이겠지. 그럼 이거에 n항까지 합이야. n개의 합이야. 그럼 3 곱하기 n 되겠지. 3 곱하기 n 되겠지. 여기서 지금 이 r이 1이라는 얘기는 모든 항이 다 a라는 얘기잖아. a 이게 n개 있어. 그러면 합은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a가 되겠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수열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혹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이렇게 해석 가능하지. 그럼 주소를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데 책에서는 아무 얘기 없이 얘를 등비 수열로 좀 편입을 해놨지. 근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불구하고 얘는 그냥 등비 수열에 좀 편입을 해놨고.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공식을 유도해봤고 좀 한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걸 기억하자면 공비 -1분의 A 첫째 항이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이야. 요거 오늘 반드시 얘를 암기하자. 등비수열 공비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내가 봐. 요 SN 얘가 바로 SN인데 여기서 살짝 요 SN의 구조 살짝만 얘기할게. 등비수열 SN의 특징이지. 특징을 좀 보면은 봅시다. 이 공비하고
첫째 항을 줄일 거니까 내가 여기서 요놈 있지, 요거. 요놈을 편의상 라지 A라는 문자를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러면 등비수열하면 항상 어떤 구조가 나오게 돼 있냐면은 이런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요놈을 A라고 봤어. 그럼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요 꼴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등비수열이 하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얘가 딱 N으로 못 바뀌었을 때 이거의 합이 뭐가 된다? 합이 0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야.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좀 편리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내신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하나만 더 읽어. 255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거 있지, 문제. 내가 내신에 거의 뭐 단골 문제인데 이거 볼게. 이런 거를 그냥 보자마자 1초도 안 걸려, 이런 거는. 지금 326번을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지금 SN이 N항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만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지? 얘가 지금 1항부터 등비수열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K값을 구하실 문제야. 우리가 등차수에서도 구조 좀 공부했지, 일단. 등차수 합구조 뭐였지?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중요한 특징이 상수항이 없다는 게 중요했잖아. 등차수에서는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2항부터 등차수 했지. 그거랑 구조가 비슷해. 봐봐. 그러면 이게 지금 1항부터 등비수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는 거고, 첫 번째 이제 정석적인 방법, 해설지는 방식으로 해볼 건데, 우리가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하지? 이거였지. 그치? 얘는 모든 수열에 통용이 된다 했지.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 합 빼내면 N번째가 남잖아. 조심할 거는 여기가 N이 누구보다 2보다 얘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2 곱하기 3의 K제곱 3의 N제곱 플러스 K에서 빼기 N-1을 집어넣었어.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K제. 어차피 얘네 사라지고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3 하나 꺼내면은 6 곱하기 3의 N-1제곱이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그 다음에 딱 마치 다항식 계산하듯이 얘가 6개 있고 얘가 2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의 N-제곱. 요게 바로 뭐냐면 AN이야. 이렇게 되셨니? 여기 N이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그러면 첫째 항은 어디서 구한다 우리가? 첫째 항은 S1에서 별도로 구해준다 이랬지. 그럼 S1 여기다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6 플러스 K가 나와. 여기까지 끝났네. 여기까지 끝났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대. 원래는 1항은 1로 들어가고 2항부터는 1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 원래 2부터인데 여기다 슬쩍 일렀을 때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을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3의 0제곱이니까 4가 되지. 4가 바로 얘랑 같아지면은 즉 6 플러스 K랑 같아지면은 우리가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고, K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렇지 않니?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정수적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배웠으면은 그냥 이거 보자마자 답 나오지 않니? N으로 못 바뀌었지? N으로 못 바뀌었으면 이거 뭐가 된대? 합이 0. K 얼마? 마이너스 2. 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신 문제는 좀 조심할 게 있어. 포인트가 뭐냐면 세네는 뭐라고 볼게. 세네 실제 학교 시험 내시는 문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세네 1021번 볼게. 1021번 세네 1021번을 가보면 실제 내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SN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K야. 내가 1항부터 등비를 되고 싶대. 그렇지.
우리가 시간을 좀 떼고 해야 돼. 전략을 해야 돼. 얘가 1항부터 등비시 되려면 구조를 하라고 했잖아.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여기 N 동그라미 쳤어. 여기 잘 봐야 돼. 얘가 N으로 못 박혔을 때가 여기 합이 여기 뭐야. 그럼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 여기 N이 돼야 되니까 3을 우선 내보내고 시작을 해야지. 6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문제를 바꿔야지. 됐니? 이거만 되면 끝난 거야. 끝나버려. 마이너스 6. 그렇지. K는 뭐야? 마이너스 6.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조심할 건 뭐라고? 포인트가 얘가 지수가 N을 못 박혔을 때야. 그러니까 실제 내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3 빼내고 해주면 되겠어. 그거만 좀 신경 쓰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문제 좀 봅시다. 문제 좀 보면서 필수에 대해 28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등비수의 합 있고 A2가 2분의 1이죠. A2가 2분의 1. 그 다음에 6항이 30 2분의 1. 첫째 항하고 5항 합을 구하는 거. 그러면 지금 등비수를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2항이 1이니까 2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지. 얘가 이제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 6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한 거지. 요게 32분의 1이다. 나눗셈을 해주면 되지. 밑에서 이거 나눠. 그러면 여기 안에 4제곱 나눠. 32분의 1에다가 1 나눗셈이니까 역수 곱하면 얼마? 16분의 1이지. 아래 4제곱이 얼마냐? 16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비 찾아낼 수 있지. 게다가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공비가 양수래. 공비가 양수니까 그럼 공비 얼마가 된다? 2분의 1 그치? 2분의 1. 그러면 A값 첫째 항은 1 되겠네. 끝났지 뭐. 지금 문제는 5항까지 하는 거 하죠? 이거 5항까지.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앞에 게 좀 더 편해. 마이너스가 덜 등장하니까. 그래서 공비가 지금 2분의 1인 거 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쓰나만 하고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항수 몇 개? 5개. 조금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숙달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좀 이거를 연습을 좀 하자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분자물 1 곱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죠. 얘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28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29번을 가볼 건데 부분합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그 등차수를 할 때 항의 개수를 똑같이 끊으면은 걔네 항 개수 똑같은 뭐 5개씩 끊었어. 그럼 걔네들끼리의 합 길이도 등차수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구조가 똑같이 등비수열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부분합 이론을 조금 적용시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연립방 정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봅시다. 29번을 가보면 지금 문제가 5개씩 끊었잖아요. 1항부터 5항 5개씩 끊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5개, 10개, 15개 이렇게 5개씩 끊었을 때 1항부터 5항의 합이 1이야. 요게 합이 1이다. 그 다음에 10항까지 합이 3이니까 얘만 하면 얼마? 얘만 하면 2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합 요놈들끼리도 무슨 수열이 이룬다? 등비수열이 이루더라. 곱하기 2가 되고 있으니까 요놈에 하면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15항까지 합을 구하래. 정답 얼마? 7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지. 항의 개수 똑같이 끊었을 때는 그치? 부분합 이론이 똑같이 적용되지. 아니면 연립방정식 풀 때 요거는 5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요 공식 있지? 여기다 넣어서 5항까지 구하고 10항까지 합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넣어서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연립방정식 그렇게 해도 되고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30번은 뭐 쉬운 문제니까 숙제를 한번 해보고 바로 31번을 3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31번 문제를 보면은 SN의 구조가 이렇게 있어. N항까지 합을 구했더니만 5의 n제곱 빼기 1을 이걸 딱 봤을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어떤 생각이 드니?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 1이 보이는 거지 1이. 그럼 n을 곱했을 때 이게 0이지? 그러면은 얘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 내야 볼 것도 없어 얘는. 그렇지? 1항부터 등비수열인 게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 아까 여기 구조를 공부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거의 일반항 한번 구해보래. 일반항.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인데 AN은 아까 전에 SN-SN-1이지? 중요한 건 N이 2보다 크다 했어.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되지. 없어질 거니까. 예, 5 하나 빼내면 5 곱하기 5의 n-제곱 요놈이니까 얘는 5에서 1 뺐으니까 결과적으로 4 곱하기 5의 n-제곱이 되는구나. 이게 AN이야. 그랬어. n이 2보다 크거나 그렇지. 첫째 항으로 별도로 본다고 했지. 첫째 항은 S1에서 구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4 나오지.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뭘 예상했지? 1항부터 등비 수열일 것이다 예상을 했지? 여기다 슬쩍 일러봐. 같잖아. 그지? 확인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답을 쓸 때 이렇게 나눴으니? 아니야. 1항부터 등비 수열 때 이렇게 나눠쓰는 게 아니야. 1항부터 등비 수열 때는 AN은 그냥 4 곱하기 5의 N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거지. 5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원리합계까지 다 한다고 했지. 등비수열의 마지막이 원리합계인데 원리합계는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는 수능에 한 개도 안 버리고 나왔어. 이게 당연히 내신도 중요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냐면 원리합계 문제가 계속 심화 과정으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막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야. 복잡하게. 그랬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어. 왜냐면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거야. 왜냐면 원리합계 학생들이 대출을 해봤니? 대출 안 해봤다는 거지. 할부 거래 안 해봤다는 거야. 연금 뭐 이런 거 관계 없잖아. 근데 학생들이 이게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하도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결국 교과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이제 사라졌어. 수능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교과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몇 있어. 작년 기준 했을 때 수업을 하는 학교가 한 8, 안 하는 학교가 한 2 정도 되거든. 8대2. 거의 대부분은 좀 하게 될 거고.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수업을 하면은 100% 내. 100% 내. 그러니까 원리학계는 수업을 하잖아. 100% 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어찌 보면은. 근데 문제 나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편해. 좋을 수도 있는 거지. 한 문제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버리면 안 돼. 일단. 내신 관련해서는 버리면 안 되고. 작년에 거의 요 근방학교에서 안 했던 학교가 없었거든 거의. 그러니까 이 교과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원리학계인데 개념 살짝만 얘기할게. 우선 지금 다루는 원리학계고 원리학계의 개념이 뭐니? 얘는 원금이고 얘는 이자야. 그러니까 원리학계라고 하는 걸 의미는 원금하고 이자의 합 요거를 원리학계라고 하거든. 그럼 우선 우리가 기본기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독립법하고 독립법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이 돼야 돼.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독립법이지.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지? 독립법 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럼 독립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지. 봅시다. 내가 100만 원 원금을 한번 얘기해 볼게.
원금이 100이고 원금 100만 원이고 이자율이 월 연으로 할까? 이자율이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이제 원금 1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년 후에는 이자가 붙겠지. 10%가 붙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원리학계는 뭐가 되냐면 원금은 10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가 되니? 100에 10%니까 1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원리학계가 110만 원이 돼. 이게 1년 후에 1년 후에 원리학계지. 원금과 이자야. 그럼 복리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해. 차이가 2년 후부터 발생하는데 2년이 되면은 복리법은 뭐냐면 1년 후에 원리학계 있지.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얘가 새로운 원금. 그러니까 원금은 110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뭐가 되겠니? 이 110만 원에 대한 다시 0.1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11만 원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냐? 121만 원이 되지. 요게 이제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인 거지. 원금이 바뀌어. 이게 바로 복리법이지. 단위법은 그렇지 않아. 단위법은 원금이 딱 고정되지. 이자도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좀 일반화 시켜볼게. 그래서 원금이 A야.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원금이 A라고 하고 이자율 뭐 연이자든지 월이자든지 상관이 없어. R이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1년 후 봅시다. 1년 후는 원금은 A고 이자는 AR이 돼. 그치? 원금에다 이자 곱한 거. 이자율. 그 다음에 얘를 묶어볼게. 그러면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되지. 그 다음 2년 후 봅시다. 2년 후는 얘가 새로운 원금이 돼.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되니까 원금은 A의 1 플러스 R. 얘가 바로 원금이 되는 거야, 얘가. 원금.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니? 요거다가 다시 R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이자는 뭐가 되냐면 AR의 1 플러스 R. 요게 뭐가 되냐면 이자가 되겠지. 이거 합이야? 원금과 이자야? 그러면 공통인수 묶읍시다.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인수니까 얘를 끄집어내면 여기 1 남고 얘는 누구 남니? R 남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됐어? 그럼 봐봐. 2년씩까지만 하면 무슨 느낌이 와. 봐봐. 1년 후일 때 여기 1제곱이지. 2년 후일 때 여기 제곱이야. 여기서 우리가 N년 후는 어떻게 돼? N년 후. 그치?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지. 이게 바로 N년 후의 원리학계다 이거.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치? N년이 지나. 얘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그냥 가만히 모셔놓기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금이 A일 때 N년 후에 원리학계는 이렇게 된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 그치? 얘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리학계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적금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원리학계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어. 기수불은 요 숫자가 뭐냐면 머리 숫자야. 이걸 가장 대표적인 애가 적금이야. 적금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기말부라는 게 있는데 기말부 기말부가 있는데 얘는 할부한테 뭐 상환 연금 뭐 이런 거지. 요 구조 요게 이제 기말부인데 시험은 거의 다 이제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럼 봐봐 구조가 다른 걸 이해해야 돼. 우리가 적금을 들려고 해야 돼. 은행 가서 적금 쓸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은행을 가잖아. 은행 가서 뭘 해야 되니? 적금은 해보지 않았니? 그래서 적금만 나오는 것 같아. 적금을 우리가 딱 들려면 통장이지? 통장을 계산할 거잖아. 그럴 때 은행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첫 적금을 내야 돼. 먼저 첫 적금을 내고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적금을 붓기로 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 가서 첫 번째 적금을 냈어. 그럼 다달이 낼 거 아니니? 12번에 걸쳐서 1년 동안 낼 거면은 그럼
그 마지막 내가 12번째 적금을 딱 내잖아. 그럼 바로 적금 받니? 아니지? 적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내가 적금을 냈어?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렸다가 만기를 채운 다음에 그때 받는다는 얘기야. 적금은 그렇게 돼. 근데 우리가 할부라든지 대출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니? 너 할부로 카드로 물건 사봤지? 안 사봤지? 물건을 살 때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 물건 딱 사는 순간은. 이제 첫 청구가 언제 들어오니? 한 달 있다가 할부금이 내 청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2개월 할부로 샀어. 12개월 할부로 샀어. 그럼 마지막 12번째 할부금을 내고 그때 끝인 거야. 그때는 적금하고 다르지. 적금 맨 마지막 거 내고 한 달 기다려. 할부는 맨 마지막 거 내고 우리 이제 끝. 그치? 종료 시점 달라.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적금을 좀 볼 건데 기술을.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서 필수일 32번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게.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고 얘가 20%야.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 필수예제 32번을 가지고 얘가 한번 볼게. 기수분 대표적인 적금이지. 연이율이 지금 6%야. 그 다음에 해외마다 복리로 지금 얼마를 내냐면 2만 원 냈지. 내년 초에 10년 동안 10번을 낸다는 거지. 그랬을 때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는 문제야. 항상 우리가 원리합계 문제를 마주치면은 짝대기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짝대기 쫙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지. 그럼 여기를 1년 주고 여기를 2년 주고 여기 3년 주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10번을 낼 거니까 여기에 이제 10년 초가 될 것이지. 10번에 걸쳐서 얼마를 내냐면 2만 원씩 꼬박꼬박 낼 거야. 여기 2만 원, 여기도 2만 원, 여기도 2만 원. 이렇게 쭉 내겠지. 그래서 마지막 10년 초에 마지막 2만 원을 내지.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번에 걸쳐서 2만 원을 내. 2만 원 낼 거야. 그럼 적금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적금을 내고 여기서 적금을 타는 게 아니야. 내가 적금을 타는 시점 언제다? 이 시점이지. 만기를 채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10년 말이 되겠지. 여기서 초말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뭐 1월 1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처음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 적금을 계약하러 간 그 시점을 초라고 보통 표현하지. 해봅시다. 내가 10번에 걸쳐서 2만 원을 냈는데 그치? 그러면 얘는 기준 시점이 뭐야? 내 수중에서 지금 2만 원이 10번이 나갔어.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냈던 요 2만 원하고 제일 처음에 냈던 이 2만 원하고 같은 2만 원이니? 아니지? 클래스가 다르겠지? 그렇지? 얘는 뭐냐면 1년간의 이자가 붙었어요. 어차피 기준 시점이 이 시점이야. 그치? 이 시점이면은 얘는 1년째 이자가 붙을 거고 얘는 무려 10년째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얘는 많이 커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봅시다. 내가 마지막에 냈던 요 2만 원 봅시다. 얘는 1년간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앞에서 저기 공식 배웠지? 원금이 지금 2만 원이고 이율이 6%야. 그럼 2 곱하기 뭐가 되니? 1.06에 1제곱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얘는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기만 했을 때. 그러면 9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9년 초에도 똑같이 얼마를 냈을 거냐면 2만 원을 냈을 건데 얘는 2년치 이자가 붙었지. 그렇지 않니? 2년치 이자 붙었으니까 얘는 얼마로 변해있겠어?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번에 걸쳐 냈는데 얘네들이 다 가치가 달라. 이 시점을 기준했을 때. 그럼 맨 처음에 냈던 그 2만 원은 많이 커 있겠지. 2 곱하기 1.06의 몇 제곱일까? 우리가 10번을 냈거든? 하나의 개수가 좀 헷갈리면 요거 개수를 세면 돼. 요게 10개니까 여기 10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요것들의 총합이지. 요것들의 총합이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을 적금의 총액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관찰해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얼마? 공비가 1.06에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거의 합이지. 그러니까 요 합을 구해볼게.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되지?
우리가 보겠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1.06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예지 얘들아. 첫째 항 2 곱하기 1.06이지. 얘가 첫째 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 1.06이잖아. 이거의 항수 제곱 10개지. 10개. 요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을 적금의 총액이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러면 거기 문제 보면은 1.06의 10제곱을 얘를 얼마로 계산하냐? 1.8로 계산하시오. 이 문제지? 1.8로 계산하고 만 원, 2만 원 버려라 이랬어. 그러면 얘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이제. 0.06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1.06 그 다음에 얘 계산 얼마지? 0.8이니? 얘를 계산해주면 정답이지. 그치? 얘를 계산하면 28점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요 만원 미만을 버려라 했습니다. 정답은 28만 원 되겠지. 되겠니? 요게 적금 구조야. 적금 구조. 요거 좀 비교할게. 이게 기술부라고 했어. 기말부를 한번 해볼 건데. 기말부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할부거든. 할부를 먼저. 할부가 좀 어려워. 얘는 내가 적금을 든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면 되거든. 봐봐. 근데 할부 잠깐 해볼게. 우리 다음 페이지 했거든. 260페이지 가볼게. 작년 기술했을 때 할부를 낸 학교는 거의 없어. 장원 빼고는 안 냈단 말이지. 볼게. 요 기말부를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 할부 구조가 이거의 가장 대표적이다. 할부는 대출했을 때 그치? 상환. 그치?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 그 260페이지 도현이가 있는데 140만 원짜리 가전을 구입을 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0개월에 걸쳐 갚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140만 원짜리를 10개월 우리가 할부로 갚으면 14만 원씩 내면 되니? 왜 끄덕끄덕이야? 아니지. 그치? 당연히 아니겠지. 이제 140만 원을 할부를 10개월 살면 14만 원씩 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할부 계산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할부 계산기에 그게 할부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요 시리즈에서 만들어져. 그걸 공부할 거야. 봐봐. 이 문제가 뭐냐면 140만 원이지? 140만 원을 지금 몇 개월 할 거니? 10개월이지. 10개월에 걸쳐서 낼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짝대기를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기말부리지? 그러면 10번에 걸쳐서 내가 돈을 낼 거잖아. 여기가 1월 초가 되겠지. 내가 물건을 딱 산 시점이야 이게. 이때는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한 푼도 안 들어가. 첫 번째 청구 언제 나온다? 여기가 1월 말이지. 요때 첫 번째 청구 들어오지. 그 다음에 2월 말. 요때 두 번째 청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세 번째. 쭉 해서 마지막에 뭐냐면